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림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스마트 병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요즘은 병원 예약도 어플로 쉽게 할 수 있고,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해 환자의 안전관리, 진단 및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어지간한 금융 업무를 앉은 자리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은 학교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카페나 식당에서 음식 및 음료를 주문할 때에도, 그리고 안전이나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관리할 때에도 인터넷이 활용되고 있지요. 그 외에도 편리한 주문 앱을 통한 음식 배달, 각종 인터넷 쇼핑, 그리고 처음 가보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인터넷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는 영상통화,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 체크,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미리 알려주는 버스 도착 알림이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은 이미 필수 요소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마트한 친구, 인터넷, 과연 우리에게 좋은 영향만 끼치는 걸까요? 인터넷은 우리에게 편리함도 주지만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인터넷 중독, 시력 감퇴, 기억력 저하, 손목 통증, 허리 및 목 통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사용 습관에 대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하는 항목이 나오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보세요. 과연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종종 한다면 손가락을 하나 접어주세요. 두 번째는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친구들과 채팅을 종종 한다면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하나 접어주세요. 세 번째는 SNS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개인 SNS를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또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네 번째는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그 외 다양한 경로의 동영상 시청입니다. 동영상 시청을 종종 한다면 역시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웹툰입니다. 웹툰을 자주 보는 사람은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여섯 번째는 음악 감상입니다. 아까 이미 다섯 손가락을 다 쓴 사람은 손가락을 다시 펴기 시작하든지 아니면 다른 손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계속해서 접어보세요. 일곱 번째는 인터넷 검색입니다. 궁금한 것을 수시로 검색하는 사람이라면 손가락을 접어보세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인터넷 강의입니다. 공부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듣는 사람은 손가락을 접어보세요. 총 8개의 항목 중 몇 가지가 해당되나요? 그리고 내가 주로 언제, 왜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다음 그림은 청소년 학년별 과의존 위험군을 비교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초등학생이 30.5%, 중학생이 39.6%, 고등학생이 35%로 중학생의 위험군이 가장 많습니다. 또 놀랍게도 유아동이 27.3%로 22.2%인 성인보다 위험군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어린아이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죠. 따라서 어릴 때부터 인터넷 과의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에게 이로울 수도 또는 해로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태블릿 등을 주로 게임을 하기 위해 또는 재밌는 영상을 보기 위해 활용하기보다는 학습을 위해 활용하거나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해 적당히 사용한다면 인터넷은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게임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임을 하는 이유 3위는 습관적으로라는 대답이 나왔는데요. 요즘 게임 어플을 보면 매일 접속할 경우 보상으로 일부 아이템을 주는 등 지속적인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출석하듯이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는 이유 2위는 심심해서인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손에 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뭔가 할 일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를 기다리다가 한 판, 친구 기다리다 한 판, TV 보다가 한 판, 심심할 때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럼 게임을 하는 이유 2위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도 생각하고 있듯이 재밌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위였습니다. 게임은 재미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고 승리했을 때의 쾌감도 있습니다. 물론 졌을 때도 다시 한 판 하면 이길 것 같은 생각에 다시 도전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죠. 이렇게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빠져들면 과의존 현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동영상 시청, 웹툰 보기, 친구와의 채팅 등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절제하며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게임, 동영상 시청, 웹툰 보기 등을 어떻게 절제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게임의 경우에 지켜야 할 일을 알아볼까요? 첫째, 자신의 나이에 맞는 등급의 게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난폭하거나 잔인한 게임, 또는 어린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야한 게임 등은 사용자들에게 잘못된 생각이나 개념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꼭 등급에 맞는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둘째, 부모님과 약속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합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금만 더를 외치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게임에 중독되어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셋째, 수시로 울리는 게임 이벤트 푸시 알림 꺼놓기입니다. 알림이 뜨지 않으면 아무래도 게임 접속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넷째,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이나 필요 없는 게임은 과감하게 삭제하기입니다. 이렇게 등급에 맞는 게임 이용하기, 약속한 시간만큼만 이용하기, 푸시 알림 꺼놓기, 불필요한 게임 삭제하기만 잘해도 여러분은 게임에 의존하지 않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동영상 시청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나이에 맞는 동영상만 시청합니다. 게임과 마찬가지로 나이에 맞지 않는 영상은 여러분의 생각과 개념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이에 맞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세요. 둘째, 약속된 시간만 시청하도록 합니다. 과도한 시청은 여러분의 시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원활한 두뇌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적정한 시간만 시청하기 바랍니다. 셋째, 나쁜 말과 행동은 따라하지 마세요. 생각 없이 따라하는 말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그런 습관이 또 지속되면 여러분의 성격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좋지 않은 말이나 행동은 절대 따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동영상을 보면서 돈을 쓰지 마세요. 특히 자신이 응원하는 BJ에게 돈을 보내는 행동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웹툰을 보는 것도 게임이나 동영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시간만큼만 보세요.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처럼 과의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웹툰도 역시 정해진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횡단보도에서는 보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오는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늘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한눈을 팔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웹툰을 보지 않도록 하세요. 셋째, 걸어 다닐 때에는 웹툰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장애물이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웹툰을 보는 행위는 여러분의 안전과 관련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으면서 웹툰을 보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넷째,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웹툰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요즘 웹툰에서는 욕설이나 폭력적인 장면, 흡연 장면, 음주 장면 등이 무분별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에 어릴 때부터 쉽게 노출되다 보면 분명 불법적인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웹툰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큰 소리로 이어폰을 자주 사용할 경우 청각에 이상이 생겨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므로 눈이 쉴 시간이 부족하여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고, 목을 자주 숙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목을 자주 이용하므로 손목에도 통증이 발생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허리 통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각종 사고에도 노출이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보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스마트폰을 보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 중 무려 40.5%나 차지하는 사고인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절대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 강요하지 않기. 둘째, 친구를 비난하거나 놀리는 말 또는 글을 쓰지 않기. 셋째, 사실이 아닌 글이나 정보 퍼뜨리지 않기. 넷째, 친구의 명예나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하지 않기. 다섯째, 중요한 개인정보 함부로 공개하지 않기. 여섯째,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하지 않기. 일곱째, 친구를 따돌리는 말이나 행동하지 않기. 여덟째, 사이버 폭력에 대해 바로 알고 예방에 힘쓰기. 아홉째, 친구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표현 습관 형성하기. 이것으로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9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잘 지킬 수 있겠죠? 앞에서 배운 올바른 인터넷 활용법을 잘 기억하고 잘 실천하여 인터넷 과의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